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최장원 마케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식품업체가 좀 포화 상태인 만큼 어떻게 식품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어떻게 하고 이제 효율별로 어떤 매체가 좀 효율이 잘 나오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식품업체 종사자 분들에서 가끔 이제 창업 광고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오늘 식품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식품 창업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업종 광고 방안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창업에 대해서 식품 창업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만 해드리는 정도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창업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식품업종 광고라고 하면 어떤 매체를 먼저 사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광고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식품이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네이버 쇼핑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이버 쇼핑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 중에서는 네이버니까 GFA 그다음 메타 업종에 따라서 이제 바이럴이 필요한 작업도 있어서 바이럴도 같이 설명을 바이럴까지. 네. 되게 다양하죠. 이렇게 보면은 또. 네, 그러면 네이버 쇼핑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네.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광고를 한 번이라도 접해 보신 분들에게는 제일 많이 접해 보셨을 법한 매체인데요. 네. 그래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기도 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매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상품을 노출해서 구매 전환을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레드오션인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둘 다 조금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전환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쇼핑 검색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사려고 하는 제품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뭐 떡볶이 뭐 밀키트를 사려고 하면은 이제 떡볶이 밀키트 이런 거를 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상단에 아무래도 뜨는 광고 영역이 쇼핑 검색한 거기도 하고 아무래도 쇼핑 탭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파워링크랑 이제 쇼핑 검색 광고랑 둘 중에 뭘 써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둘 다 써도 되지만 쇼핑 검색 광고를 주력으로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파워링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저희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뭐 파워링크도 집행을 하시면 좋지만 어쨌든 구매 전환은 주로 쇼핑 검색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파워링크는 이제 뭔가 부가적으로 관리해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떡볶이를 파는 브랜드다, 우리가 떡볶이도 판다 이런 거를 좀 브랜딩 목적이나 아니면은 키워드에 따라서 좀 중요도를 산출해서 입찰가를 세부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주실 때는 뭐 쇼핑 검색을 좀 주력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떡볶이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쇼핑 검색에서 로제 떡볶이를 쳤어요.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창에 뭐 첫 순서대로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뭐 저희 제품이 이제 입찰가를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입찰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는데 이제 이게 입찰 가격에 따라서 순위가 조정이 되지만 요 순위가 조정이 될 때는 평균 노출 품질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 지수에 따라서 노출 순위도 결정이 돼서 CPC 단가 플러스
평균 아, 품질 지수 요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노출 딱 봤을 때 1, 2, 3위 이렇게 되는데 순위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품질 지수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순위를 결정짓는 게 결국에는 CPC다 보니까 그 CPC 관리를 하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아니요. 그 뭐지? 품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노출은 너무 많이 되는데 전환이 너무 안 일어난다. 이러면은 좀 네이버 측에서 아, 이 제품 조금 가성비가 안 좋은가? 아니면 좀 품질이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조금 품질 지수가 한 3-4칸으로 보통 시작을 해서 한두 칸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입찰가를 엄청 높게 산정을 해놔서 노출은 무자비 하게 되는데 전환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클릭이 너무 안 이루어지면은 품질 지수가 낮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요 입찰가를 키워드에 따라서 입찰가를 효율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 CTR이 떨어지면 품질 지수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뭐 소재를 봤는데 이미지가 너무 별로예요. 아니면 뭐 이미지 품질도 안 좋고 뭔가 클릭하기 싫게 생겼다. 색감이 너무 안 좋다. 특히 시폰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품 이미지 같은 거 좀 상세하게 클릭률 상승할 수 있도록 좀 테스트를 하면서 품질 지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CTR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는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뭐 홍보 문구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구매를 이제 PC에서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모바일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확장 소재를 등록하실 때 모바일에는 이제 짧은 홍보 문구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문구가 짧은 홍보 문구가 있고 긴 홍보 문구가 있는데 긴 홍보 문구는 이제 PC에서 둘 다 노출이 되지만 짧은 홍보 문구는 모바일에서만 등록이 돼서 아무래도 짧은 홍보 문구를 조금 신경을 써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라면은 홍보 문구를 아무리 막 세일을 한다 우리가 지금 뭐 무료 배송을 하고 있다 라고 해도 어차피 들어가고 그 밑에 보이는 가격은 조금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홍보 문구는 잘 CTR을 높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객단가가 높은 식품이라면 우리가 왜 객단가가 높은지 뭐 안전 품질을 뭘 받았다 아니면은 진짜 뭐 최고급 양질의 재료를 썼다 이런 거를 강조해 주는 게 좋고 만약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게 포인트다 우리가 소구점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걸 그대로 홍보 문구에 우리가 저렴한데 맛도 좋다 아니면은 뭐 무료 포장 아니면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홍보 문구를 추가를 해서 CTR을 좀 향상시키면 아무래도 CPC 단가와 더불어서 품질 지수까지 이제 유지가 되니까 조금 적절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쇼핑 검색의 팁을 다 알려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확장 소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식품 자체가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에서는 확장 소재를 이미지가 노출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형 서브링크를 사용을 하면은 그 이미지 3가지를 이렇게 파워링크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쇼핑 검색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근데 파워링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네. 그러니까 쇼핑 검색에서는 이제 확장 소재로 홍보 문구랑 이제 품질 지수를 신경을 쓰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에서는 어떤 확장 소재를 쓸 수 있냐라고 이제 장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브로 이제 파워링크도 사용을 하기는 하니까 이제 키워드 따라서 또 파워링크를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쇼핑 검색 자체가 조금 경쟁이 많다고 하면은 그 키워드에서 파워링크가 가장 최상단에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위 3위 내로 이제 세팅을 하면은 이제 쇼핑 검색에서는 오히려 전환이 안 나왔다고 하면 그 같은 비용으로 파워링크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할 때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셔라. 그래서 이미지형 서브링크를 추천을 드렸고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형 서브링크를 세팅을 하면 아예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지면을 사용을 하셔서 가격 링크랑 그냥 서브링크랑 이제 썸네일이랑 그다음 홍보 문구랑 그 추가 제목이랑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면을 많이 활용하시게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파워링크가 쇼핑 정보 탭을 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확장 소재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출시를 하자마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약간 저희 파워링크 영역 안에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을 자동으로 이제 노출이 시켜주니까 클릭률도 확실히 향상이 되고 전환도 확실히 증가한 게 눈에 보여서 만약에 식품업종을 하시고 계신데 파워링크를 좀 활용해 보고 싶다, 좀 적은 비용이지만 파워링크까지 같이 활용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쇼핑 정보 탭, 이 쇼핑 저희 스마트 스토어 안에 있는 제품을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고확장 소재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품질 지수 얘기를 계속 해오고 확장 소재 이런 거, 홍보 문구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키워드 단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CPC 단가가 저렴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떡볶이 쪽으로 이제 예시를 들었으니까 떡볶이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메인 키워드 뭐 로제 떡볶이라고 쳤을 때 CPC 단가 정말 한 3, 4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 4천 한다고 해도 1위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또 이탈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 골치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를 잡기는 잡지만 서브 키워드나 제외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예산 분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브 키워드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로제 떡볶이 몇 그램 몇 인분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노출이 된다면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앞에 뭐 자취생 야식 아니면은 뭐 캠핑용 가능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서브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고 구매가 전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뭐 캠핑용이나 자취생 야식 이런 키워드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소구점으로 대표님들께서 잡고 싶은 키워드가 서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랑 이제 대표님의 니즈랑 소비자의 니즈가 살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 소재에 들어가면은 제외 키워드라는 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탭에 들어가면은 저희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됐는지 쫙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로제 떡볶이만 메인 키워드로 잡아놨는데 뭐 캠핑용 로제 떡볶이 아니면은 뭐 자취생 야식 요런 식으로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서브 키워드로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그 서브 키워드가 너무 예산은 많이 소진이 됐는데 전환율은 진짜 0%다. 이러면은 뭐 서브 키워드로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2, 3일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제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 키워드 딴에서는 그런 키워드들은 아예 제외 키워드로 잡아버리고 그 야식용 떡볶이라는 서브 키워드를 따로 소재를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입찰가를 조금 낮게 설정해서 전환이 조금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제외 키워드에서 노출되는 키워드를 확인을 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서브 키워드로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식품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맛별로 약간 소구점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닭가슴살 많이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닭가슴살 많이 응. 구매하죠.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또 몸매 관리다 보니까 음. 닭가슴살 검색량이 한참 또 엄청 뛰었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구점을 좀 나눠서 키워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메인 키워드에는 닭가슴살이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닭가슴살 단가도 많이 높기는 하니까 이제 메인 키워드에서도 순위를 아예 노출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에서 노출도 시키고 이제 서브 키워드로 뭐 간장 맛 닭가슴살, 로제 맛 닭가슴살, 뭐 비조리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서브 키워드로 분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소형 마케터님이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이제 네. 제외 키워드 란에 들어가서 이제 노출된 키워드들을 참고를 해서 키워드를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비조리 닭가슴살 이런 거는 키워드 확장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비조리 닭가슴살에서 노출을 시켰을 때 이제 전환이 나오는지
뭐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나온다면은 이거를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CPC만 잡아먹는다 하면은 그 키워드를 끌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조리 닭가슴살 이것도 제가 확장을 해봤을 때 조금 전환이 잘 일어났던 키워드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다 보니까 뭐 식단 관리, 뭐 여름 필수템 이런 것들까지도 뭐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면 관리가 조금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서브 키워드나 제외 키워드를 조금 활용을 하면은 뭐 메인 키워드보다는 경쟁도는 좀 낮아지고 입찰가도 조금 낮게 설정을 했을 때 전환이 이뤄지면 로아스가 같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예산을 네.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네. 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간대별로 조금 설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가중치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성별 제외 같은 거? 가중치. 성별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 불문이긴 하지만 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들도 있을 거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들도 있을 거라서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나누는 편이냐면 조금 시간대별이나 이제 뭐 좀 연령별, 성별을 갑자기 좀 나누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차원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 구매 전환 성별이나 구매 전환 시간대를 좀 분석을 하고 이제 조금 그렇게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갑자기 끄다 보면 위험 요소가 확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 다차원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시간대별로 어디서 전환, 어느 시간대에서 가장 전환이 잘 일어나고 어느 시간대에서 노출은 되는데 전환이 너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시간대별로 분리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노출이 너무 잘 일어나는 키워드에는 저희가 노출 전환이 그대로 일어났던 입찰가 그대로 설정을 해두고 노출은 되는데 조금 전환이 낮다 라고 하시는 그 시간대에는 분리를 해서 입찰가는 조금 낮게 설정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광고비가 이전보다는 조금 클릭이 덜 일어나게 유도를 순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대별로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나 시간대별로 이제 설정을 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다차원 보고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설정을 이제 추가로 등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쇼핑 검색에서 효율이 잘 나왔던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추석 시즌이다 보니까 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제 뭐 떡 식품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떡도 이제 소고점별로 그룹핑을 엄청 많이 좀 세세하게 해놨던 편인데 아무래도 뭐 선물용 좀 키워드를 잡으니까 효율이 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떡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침 대용 식사 이런 키워드로 잡으면은 이게 막 꿀떡 뭐 술떡 이렇게 메인 키워드는 입찰가가 되게 비싸고 되게 주력 상품으로 내밀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서 되게 1, 2, 3위는 못 지킬지언정 그런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족점적인 브랜드가 많을 경우에는 좀 세부 키워드로 확 잡는 편인데 요즘 추석 시즌이니까 선물용 뭐 그리고 떡은 이제 답례용 축하용 많이 하니까 그런 선물 키워드를 쫙 잡아두니까 요즘엔 전환이 좀 잘 일어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아침 대용 아니면 아이 간식용 뭐 이런 걸로 많이 그 직장인들도 아침에 떡 하나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잡으니까 또 전환이 잘 일어났던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전환은 조금 잦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CTR이 높았던 키워드는 개별 포장 이런 거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아침 대용으로 먹을 때는 하나씩 꺼내 먹어서 하나씩 돌려 먹는 게 중요하니까 개별 포장 이런 게 또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이 돼서 이 떡 브랜드가 요즘에 또 효율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장원님도 한번 뭐 효율이 잘 나왔던 업종 있으실까요? 저는 시래기 업종을 시래기 판매하시는 분을 관리한 적이 있는데 시래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대용량이나 네. 소포장이나 이런 걸로도 나뉘고요. 그리고
또 월 몇 월 생산 이런 걸로 아. 네. 그 또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은 월이 있고 품질이 안 좋은 월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가을 시래기가 이제 최고라고 치기는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서 이제 좀 그렇게 하면 홍보에서 효율이 좀 네, 나온다. 조금 효율이 나고요. 그리고 또 종류로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뭐 양구청 시래기, 뭐 이런 식으로 무청 시래기, 뭐 냉동 시래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서 네, 그리고 개별 포장도 같이 했고요. 그때 효율이 잘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소구점을 잘 나누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긴 같습니다. 소고점별로 뭐 그룹핑? 그룹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순위가 무조건 1위가 된다고 해서 구매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쇼핑 검색을 해서 만약에 1위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뭐 홍보 문구도 완벽하고 이제 뭐 확장 소재도 다 너무 완벽한데 들어가서 이탈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상세 페이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가 좀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들어갔을 때 리뷰가 너무 적으면 아무래도 좀 이탈이 많이 되거든요.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구매 리뷰를 많이 참고하고 사는 편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쇼핑 검색에서 효율이 잘 나오려면은 뭐 자사 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자사 뭐 스마트 스토어 컨디션 관리 이런 것도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너무 뭐 스마트 스토어 내 디자인이 조금 안 좋다거나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상세 페이지에서 뭔가 이제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뭘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조금 장황한 정보를 담은 상세 페이지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 정리 같은 거 조금 해주시고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이나 리뷰 관리 같은 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뷰 같은 경우에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소비자들의 리뷰를 좀 질 좋은 리뷰를 잘 모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뭐 GFA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GFA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살짝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GFA요? 네. 아무래도 GFA 같은 경우에는 막 효율이 잘 안 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GFA를 먼저 하실 때 카탈로그 캠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모수를 쌓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배너 광고보다는 그 카탈로그 캠페인은 그 이미지형 그 배너 광고 노출이 아니라 자사의 상품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롤링시켜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겟팅을 해서 내 스토어에 방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쟁사 제품을 좀 검색을 했다거나 이런 요저들을 타겟팅을 해서 이제 자사의 상품을 롤링시켜주는 건데 이런 카탈로그 캠페인을 통해서 모수를 먼저 얻어서 그 다음에 배너 이미지 형태의 캠페인을 조금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GFA는 효율이 안 좋다는 조금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GFA가 나름 괜찮게 효율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직접 전환으로 잡힌다기보다 다들 이제 처음 우리 제품을 이제 배너 광고로 노출을 받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고민을 하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GFA는 간접 전환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정확하게 이제 마케팅 효과를 못 누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브랜딩 효과 플러스 간접 전환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GFA는 자기 자사를 홍보하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랜딩 효과가 좋고 간접 전환을 같이 챙겨가는 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는 신규 고객 확보 방안으로는 정말 좋은 매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매체가 뭐 메타를 운영을 해서 픽셀을 심어서 한다기보다는 GFA로 이런 그 매체별로 이런 호환이 좋다 보니까
GFA를 하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의 맞아요. 경우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카탈로그 캠페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품을 롤링시켜서 자동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네. 리타게팅에서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면 특히나 이제 리타게팅 기능이 쇼핑 검색이랑 뭐 퍼링크로만 하면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GFA 카탈로그를 병행시킨다면 마치 메타처럼 타겟팅 플러스 리타게팅, 구글처럼 타겟팅 플러스 리타게팅 기능을 같이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캠페인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또 여기서 카탈로그 캠페인의 약간의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리타게팅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자사 고객 모수를 모집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캠페인만 이제 검색 광고랑 카탈로그를 한다면 모수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이나 전환 캠페인을 병행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랜딩 효과랑 간접 전환이랑 신규 고객 확보랑 그 다음에 기존 고객 관리까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호환이 정말 좋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랑 전환 캠페인이 있으면 네. 어떤 캠페인을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보통은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바로 가시거든요. 네. 근데 전환 캠페인을 제가 했을 때는 CPM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사실은 카탈로그 캠페인을 같이 병행을 하실 때는 저는 트래픽 캠페인이 효과가 훨씬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막 진짜로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효율이 잘 나오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는 저희도 애매한 게 효율이 좋은 진짜 업종별로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돌려봐야 안다는 점. 하지만 뭐 카탈로그랑 이제 장원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캠페인이랑 같이 돌렸을 때는 트래픽 캠페인이 더 잘 나왔다. 저의 경우에는 라고, 네. 조언을 훨씬 드렸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전환 캠페인으로 했을 때 목표가 말 그대로 구매 전환이잖아요. 아니면 네. 장바구니 담는 전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GFA 자체가 바로 직접 전환이 잘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은 예산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트래픽 캠페인은 효과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클릭을 할 법한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목표가 그럼 신규 고객 확보라면 네. 트래픽으로 노출시키고 카탈로그로 리타게팅을 하는 경우가 브랜딩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네, 요런 장원 마케터님의 말씀 참고하셔서 캠페인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GFA가 이제 뭐 브랜딩 효과나 간접 전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좋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접 전환이나 브랜딩 효과를 좀 강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목적이 좀 그쪽에 강하다 보니까 요것도 쇼핑 검색이랑 같이 집행을 하셔가지고 이 배너를 봤을 때 자사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탈이 되지 않도록 자사 검색을 했는데 자사 상품이 안 나오면은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다른 경쟁사로 특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GFA를 하시고 계시면은 쇼핑 검색까지 같이 하시고 계셔가지고 GFA로 유입된 고객들을 쇼핑 광고에서 확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저는 GFA를 좀 추천드리는 경우에는 좀 저는 단기성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강세일 같은 거 하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그런데 이제 강세일을 하고 있는데 배너에 그 강세일 로고를 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좀 세일적인 면에서 프로모션을 확 체감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단기성으로 뭐 1, 2주가 지금 세일 진행 중이다. 아니면은 뭐 추석 전에 프로모션 지금 선물 세트 뭐 지금 챙겨가세요. 약간 요런 문구를 쓰면서 같이 좀 단기성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한다면 효율을 볼 수 있는 매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쇼핑 검색 광고는 진짜 365일 내내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관리를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GFA 같은 경우에는 좀 단발성으로 한 최소 2주에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같이 집행을 하다가 또 나중에 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면 뭐 신제품 나왔을 때 급하게 뭐 트래픽을 갑자기 늘려야 되거나 아니면 신규나 기존 고객들에게 우리 신제품 나왔어요를 알리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FA도 좀 메인으로 가기보다는 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세일 같은 프로모션으로 활용하실 때는 네. 트래픽 캠페인 플러스 카탈로그로 운영을 하신 건가요? 네, 요것도 이제 뭐 업종별로 다르지만 저는
강세일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도 활용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고 저는 근데 강세일은 근데 주로 전환 캠페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세일 정보를 보고 클릭을 할 유저는 어쨌든 자사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신제품 홍보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려봐도 나쁘진 않겠죠. 당장의 전환은 기대는 못하지만 하지만 저희 자사 이 광고 목적이었던 이 신제품 홍보에는 좀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트래픽 캠페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 2주에서 뭐 한두 달 정도까지 활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너무 꿀팁인데요. 아무래도 또 GFA 소재는 반려 사유가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2주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그 2주 동안 뭐 1주는 소재 만들고 1주는 소재 검소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GFA 예산 100만 원으로 신제품 홍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100만 원이면은 저는 신제품이면은 밀키트일까요? 이게 또 업종이 또 업종별로 중요할 것 같아서 식품 업종이시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식품이실 것 영상이 식품 업종이니까 GFA 100만 원으로 신제품 홍보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혹시 쇼핑 검색 광고는 같이 집행을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은 GFA만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계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권수영 최정원 마케터님. 항상 방송하실 때마다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GFA 카탈로그 캠페인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나요? 예산이 추가된다고 하니 부담이 되네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다들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물론 광고주분님께서 문의를 주시는 예산에 맞춰서 아무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효율이 얼만큼 나냐 물론 최소 진행 단가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제 저는 물어보신다면 일례산을 저는 최소 한 5만 원 정도는 잡아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GFA는 이제 하루 일례산이 5만 원이어도 그러니까 5만 원이 되지 않고 한 1만 원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1만 원으로 제한을 두시면은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만 원으로 진행을 실제로 하시고 싶으셔도 뭐 한 2만 원 정도로 넉넉하게 일례산을 측정을 해두시고 그 노출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좀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아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일례산 5만 원 최소 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고 일례산이 5만 원보다 적다 하시면은 그렇게 그대로 설정을 해두시지 말고 조금 더 오버된 예산으로 처음에는 먼저 시작을 하고 노출수를 증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줄여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식품 업종이고 쇼핑 검색도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신제품 홍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네. 좋을까요? 100만 원이면은 일례산 3만 원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월로 쳤을 때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신제품 홍보를 이제 최소 5만 원에서 7만 원 저는 일례산으로 그렇게 잡고 한 2, 3주 정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례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탈로그 캠페인보다는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트래픽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KPI가 네, KPI가 신제품 홍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KPI가 노출인지라서 트래픽으로 중점적으로 돌리시고 부가적으로 전환 캠페인으로 예산을 분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일례산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한 달로 계산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 달 예산으로 3만 원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2, 3주 정도로 잡고 뭐 5, 6만 원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산. 네. 네. 우선 신제품 홍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드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례산 3만 원이라고 하면은 방안이 저는 그래도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전환 같이 믹스 하셔가지고 믹스 하셔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네. 마케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5만 원 정도로 늘린다면은 좀 더 할 수 있는 게 단기성으로. 단기성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자사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소재 만들 때도 만약에 자사 검색량이 조금 많고 이미 유저들한테 조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시면은 좀 소재 만들 때 뭐 이 제품 신제품 나왔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을 해도 좋지만 좀 신생 기업이다 아니면은 신생 기업이고 신제품을 홍보한다라고 하면은 좀 CTR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CTR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장원 마케터님. CTR을 높일 수 있는 소재는 특히나 GFA면은 역시 프로모션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모션 그 가격, 그냥 금액 같은 거를 잘 노출되게끔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GFA니까 글씨가 큼지막하게 좀 가독성이 좋게 세팅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담기보다는 조금 간결하면서도 소구점을 강조하는 그런 소재를 한번 제작을 하셔서 CTR을 조금 높여 그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CTR을 조금 높이고 그래야지 이제 노출이나 인지 단계에서 조금 각인이 될 테니까 소재 CTR을 높이는 걸 목적으로 GFA를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나요? 예산이 추가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담이 되네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셔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저희 페이지에 유입된 고객 모수들한테 노출시키는 그리고 또 과금 방식이 또 CPC이기 때문에 클릭당 단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에 모수가 쌓이지 않는다면 네. 카탈로그 캠페인의 예산은 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탈로그 캠페인에 예산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기보다 네. 그래서 저희가 페이지 모수를 얼마 정도 늘릴 예정인데 그러니까 예산 얼마로 페이지 모수를 얼마 정도 늘 예정인데 그러면 카탈로그로 예산이 얼마 정도 탈까요? 라고 물어주신다면 카탈로그에서 얼마 정도 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다른 분께서 신제품 홍보하기를 하실 때 네. 였다면 페이지에 아마 모수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 경우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페이지에 모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카탈로그 캠페인의 예산은 하나도 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카탈로그 캠페인을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고객 모수를 늘리는 과정을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픽 전환을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카탈로그 예산이 같이 늘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래픽 전환에 1예산 3만 원을 썼으면 네. 저는 카탈로그는 뭐 한 3,000원에서 5,000원밖에 안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이게 예산을 설정을 해놨다고 해도 이제 CPC로 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정 방식 CPC라 설정된 만큼 소진이 안 됩니다. 맞아요. 페이지 모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식님께서 뭐 페이지 모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추가 답변 주시면은 그때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신제품 홍보 방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한번 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GFA로 만약에 신제품 홍보를 진행을 하시고 쇼핑 검색도 하고 계시다 하면은 고관여 상품 제가 고관여 상품도 홍보를 해보기는 했거든요.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도 이미 해보셨고 그러면 자사 노출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질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고관여 상품 댓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맞아요.
고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이 말 그대로 네. 어려운. 근데 아무래도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리뷰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 작업 만약에 너무 전환이 안 일어난다고 하시면은 자사 리뷰는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리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리뷰가 너무 적다 아니면 리뷰가 있는데도 너무 좀 사진이나 그런 좀 양질의 리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블로그 기자단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고관여 상품은 직접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자단 2건이나 두 건까지는 아니고 기자단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 언론 보도까지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서 메타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여 상품이라면 저는 프로모션적인 소재보다 브랜딩적 소재를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소재가 지금 그래서? 이게 바이올 작업은 아니니까. GFA를 소재도 브랜딩적 소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고관여 상품은 아무리 세일을 한다 뭐 그렇게 강조를 해도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브랜딩적으로 뭐 신뢰성이 있다, 뭐 어떤 식으로 자사의 상품은 되게 고품질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강조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적 소재는 사실은 CTR이 중요하다기보다 요새는 또 소재가 프로모션 소재보다 브랜딩적 소재가 또 핫한 느낌도 있잖아요. 요새 사실 창업 같은 경우에도 네. 식품업종 창업 같은 경우에도 네. 요새는 월 5천 들였을 때 얼마 봅니다 이런 것보다 요새는 그 창업하신 분 프랜차이즈 말이 안 나오네. 프랜차이즈 대표님의 철학이라든지 그 가게 분위기를 담는 소재를 쓴다든지 같이 돌리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식품 창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무 이제 CTR만 목적으로 하는 그 월매출 5천 이런 거 하면은 좀 진성 DB보다는 좀 허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랜딩적 소재랑 좀 CTR을 클릭할 수 있는 소재랑 같이 들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여 상품이라면은 브랜드나 뭐 상품성을 좀 강조하는 소재를 많이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리뷰 상태는 어떤지 뭐 블로그 후기는 어떤지 이런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한번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식품회사인데 이제 온라인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품 품목이 립바베큐 그리고 삼계탕, 쭈꾸미, 아이 스토어를 난 홍보하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 합쳐서 해도 회사 이미지에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홈페이지를 뜯어보면서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식품업종이 만약에 요 모든 게 밀키트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관리를 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성격이 다른 브랜딩이 아예 다르게 녹아져 있는 좀 식품이라면은 좀 분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게 밀키트다 아니면은 좀 브랜딩은 상관이 없는 제품이다, 좀 구매 전환의 목적을 두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한 가지로 노출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스토어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상세적으로 저희 광고주 질문 주신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분리를 할지 아니면 광고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댓글로 뭐 홈페이지 창 남겨주시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링크 남겨주시면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댓글로 고관여 상품인데 파워링크 순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꼭 1등으로 해야 할까요? 입체가가 너무 비싸서요. 꼭 그렇죠. 1등으로 해야 할 필요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핵심이십니다. 파워링크 순위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파워링크가 또 창업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뭐 3순위 요 정도에만 들려고 해도
샤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관리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키워드 따라서 또 다르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그 파워링크 운영 좀 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 파워링크 운영 팁, 특히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를 같이 하면은 좋기는 한데 저 고관여 상품의 특성상 구매를 할 때 관여를 되게 많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인에서 확 1위를 하기보다는 뭐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면 어떤 식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홍삼? 홍삼? 네. 아니면 식품이니까 식품 음. 쪽에서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면 객단가가 조금 비싼 네, 맞아요, 제품이 될 맞아요. 테니까 흑염소 진액 흑염소 제가 또 진행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네. 그러면은 저라면은 만약에 흑염소 진액이다라고 음. 하시면은 흑염소 진액 요걸로 1위를 무조건 잡기보다는 그- 흑염소 진액 효능 아니면은 흑염소 진액의 효능 중에서도 좀 뭐 영양소별로 좀 나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도 네, 네.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고관여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키워드 검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흑염소 진액을 1위로 잡기보다는 좀 그런 영양 성분이나 아예 좀 세부적인 키워드에서 3순위 안으로만 노출이 된다면 좀 파워링크 관리는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분 분리도 있고요. 네.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분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분을 검색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고, 네. 뭐 남성 뭐 땡땡 추천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요. 그렇죠. 뭐 뭐 기력. 활력 추천, 그쵸, 뭐 그쵸. 기력, 보양 추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키워드 발굴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발굴하고 메인 키워드에서는 한 뭐 10순위 안에서만 노출이 돼도 좋을 것 같고 뭐 확장되는 키워드를 발굴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뭐 3에서 5위 내로 아니면 1등 정도 뭐 2순위 내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딱 여기 임리나님 댓글까지 하고 저희 시간상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둔 스토어고 원래 식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온라인 쪽으로 신경 쓰기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온라인몰을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하셨군요. 홈페이지 공유가 어려우시면은 저희 요 위에 네. 번호 있잖아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전화 저희가 주셔도 이제 되고요. 직접 가서 컨디션을 보면서 한번 관리를 상담을 자세하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키트 업종이냐 아니면은 또 밀키트 업종이 아니냐에 따라서 스토어가 분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이게 그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서 또 분리를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상담을 상세하게 도와드리면 좋을 위에 올리셨네. 홈페이지 왜 안 뜨지? 저 홈페이지를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 입단에서는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만약에 지금 좀 양식이랑 한식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운영을 해도 좋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상품을 구매하는데 둘을 같이 관리한다고 해서 전혀 회사 이미지에 막 손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구매 전환의 율에 있어서도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링크가 현재 안 보여요. 브랜드명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브랜드명 알려주세요. 맞아요. 링크가 채팅창에 직접적으로 뜨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한식이나 양식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도매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브랜딩을 좀 본격적으로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그냥 구매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은 통합 관리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낭만밥상 푸드몰 남밥상.
여기 있네요. 선물 세트도 운영을 하시고 같이 볼까요? 네, 그러면? 쭈꾸미. 좀 더 내려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분리를 하지 않아도 지금 회사 이미지에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구매 전환이나 광고를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냐라고 이제 고민이 많으셨는데, 뭐 이렇게 낭만밥상 로고를 통일하게 뭐 유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한식에는 뒤에 뭐 약간 좀 궁이나 저희 자연 배경을 이렇게 삽입을 함으로써 좀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시는 대로 조금 유지를 하신다면 저는 브랜딩이나 구매 전환에는 광고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명절 선물 세트도 있고 자사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상담을 주시면 광고 운영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라이브를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쪽 번호랑 이메일로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은 식품 창업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활발하게 질문을 주셔서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마무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 아니면 전화 상담을 시간이 가능할까요? 한 5분 정도라도 가능할까요? 저희? 네, 바비큐 라인이 사실 4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니면 지금 저 번호로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아니면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뭐 끝나고 연락을 주셔도 네, 그러면 되니까. 끝나고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이제 너무 좀 흔쾌하게 브랜드 오픈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라이브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화를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지금 뭐 라이브 시간상 뭐 꺼야 되기보다는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으니까 전화 연결로 바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라이브로 연결 주신 거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지금 자사 상품 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바베큐 라인이 4가지 정도 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이게 막 브리스킷이랑 네. 뭐 통삼겹 바베큐,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원래는. 네.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게 한 4가지 정도 더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저 말고 원래는 제 동생이 바베큐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제 동생은 바베큐가 이름도 라라 바베큐라고 있으니까 네. 그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매장도 있거든요. 바베큐 집이요? 매장이? 예, 바베큐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분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또 자세히 보니까 텍사스 바베큐는 라라 텍사스라는 뭔가 좀 특징적인 좀 브랜드 명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오프라인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텍사스 바베큐만 따로 분리를 하시고, 낭만밥상은 이제 뭐 백숙이나 쭈꾸미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에서 왜 우려를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몰이 텍사스 바베큐가 있는 거죠? 낭만밥상은 아니고? 네, 낭만밥상은 아니. 낭만밥상도 있고, 네. 그 2개를 다 있어요. 하는 건데 따로따로 매장은 이제 배민 이런 데 보여지는 거는 매장이 따로 보여지는 거죠. 라라 텍사스 바베큐. 그러면은 진짜 분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으로서는 좀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마트 스토어는 분리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구나. 네.
네네. 지금 구의점은 아니고 송파랑 네. 강남이랑 이렇게 네, 네, 네. 구리랑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아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오프라인 매장까지 분리를 하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배달도 분리 운영을 하시고 계시니까 스마트 네, 네, 네. 스토어도 분리를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이 좀 이게 네. 관광하면 또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걱정이 된 거예요? 유입하는 사람이 그럼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어쨌든 광고를 보고 유입되는 유저는 텍사스 바베큐만 보고 들어오는 유저가 있고 쭈꾸미가 보고 유저를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량에 대해서 좀 너무 흩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낭만밥상이나 낭만밥상이 되게 엄청 모두가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라면은 좀 유입이 흩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 나뉘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막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흔쾌히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상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픈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타 광고는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다른 분이셨나요? 네? 메타. 아, 네, 다른 분. 아, 맞네요. 다른 분이시네요. 네, 요렇게 저희 이제 질문을 해주시다가 만약에 저희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메타나 바이럴 쪽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쪽에서 어떻게 식품 업종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로 이제 메타나 다른 매체는 식품 업종에서 어떤 효력을 띠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게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권소영 마케터 최장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